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께서 저한테 보내준 자료를 제가 좀 정리를 했어요. 그 몇 년 전에 그 건강검진 받은 거를 우리가 분석해 봤는데 그 선생님의 그 건강검진 그 표에는 심뇌혈관 질환 위험 평가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좀 의심된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얼마나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자, 2018년도 11월 달에 그 심뇌혈관 질환 위험 평가를 받으셨는데 심혈관 나이가 50세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56세였는데 6살 더 젊게 나온 거죠. 그래서 평균 따르신 그 친구분들보다는 8배 더 건강하다 이런 결론을 냈어요. 체중도 적정하고 허리 둘레랑 혈압도 적당하고요. 공복 혈당도 그때 90 초반이셨고 중성 지방도 굉장히 낮으셨고요. 그런데 이제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64셨거든요. 근데 64면은 안전한 건데 여자들은 한 70이 넘는 게 건강에 좋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높이셔도 되겠죠. 만약에 이제 고밀도 콜레스테롤 더 높이시면 심혈관 나이가 좀 더 젊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혈색소 검사도 하셨고, 그다음에 신장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도 하셨고, 신사구체 여과율하고 간장의 AST 검사, 간장의 ALT 검사, 감마 GTP 검사도 모두 정상으로 나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총 콜레스테롤이 200 미만인데 거의 10일 정도 높으셨고 LDL 콜레스테롤이 130 미만인데 132로서 아주 조금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저기 건강 관련 요인을 계산하면 나이가 지금 더 1, 2년 더 젊어지실 수 있다. 혈관 나이가 이렇게 검사가 나와서 어, 건강 관련 요인을 계산하면 10% 정도 더 나이가 감소할 수 있다. 건강 나이가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굉장히 다행스러운 거는 그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뭐 진짜 기준치보다 조금 높은 거거든요. 자, 이러한 경우에는 뭐, 뭐 건강하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선생님 그 LDL을 낮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체 기관 중에서 어디에 신경을 쓰면 좋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간, 간 건강. 간 건강에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죠? 맞아요. 그 LDL을 만들어내는 곳은 간에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물로서 섭취하는 것은 25% 정도라고 해요. 근데 간에서 한 75%를 만든다고 하니까 간이 조금 더 건강해지면 LDL 수치를 낮추는 데 아주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청 높다 그러면 여러 가지를 개선해야 되겠는데 아주 이밖에 안 높으니까. 이제 간 건강을 좋아지게 하려면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 그렇죠. 스트레스 안 받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냥 LDL 수치가 그냥 올라간대요. 여러 가지 그 작용에 의해서. 어, 그러면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지씩 한번 잠을, 생각해. 잠을 잘 자야죠. 잠을 잘 자야죠. 그러면, 맞아요. 제가 저번에 한번 잠을 못 자고 나서 일을 하러 갔더니 굉장히 막 체력이 딸리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잠을 좀 자고 나서 갔을 때는 전혀 안 힘든 똑같은 일을 잠을 좀 못 자고 가면 굉장히 힘들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럼 또 이제 꼬리를 물어요. 그러면 이제 잠을 잘 자려면, 두 분 다 잘 주무시나요? 아니요, 이렇게 숙면하는 편은 못 돼요. 아, 예. 저도 선생님, 8시간 못 자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7시간은 주무시잖아요? 선생님은? 선생님은? 뭐 어떤 때는 막 뭐 한 5시간 자는 것 같아요. 어저께 어, 같은 경우도 5시간 잤어요. 어, 오늘 새벽에. 사실 우리가 8시간 자기 좀 힘들어요, 그죠? 눈을 벌쩍, 눈이 그냥 떠지는 거예요. 소변 마려운 게 음, 음, 생기고. 음. 자,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안 받기 위해서는 먼저 쉬운 방법이 또 잠을 잘 자는 건데, 자, 우리가 좀 많고 하니까 이렇게 잠자는 것도 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어떤 걸 하면 좋을까, 테라피를.
잠을 잘 자는 테라피를 해서 잠을 잘 잔다면 뭐 스트레스를 좀 덜 받을 것 같죠. 스트레스를. 자, 그럼 선생님께서는 잠을 잘 자기 위해서 뭐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문 선생님 먼저 말씀해 보세요. 지금 네, 현재 잠을 좀 더 자고 싶다, 깊이. 그런 네, 경우. 디퓨징 음, 하는데, 뭐, 음, 마조람하고, 예, 라벤더하고, 네. 또 뭐였더라? 세 가지인데, 하나, 음, 뭐, 마조랑하고 라벤더하고, 라벤더하고, 네. 뭐였죠? 뭐, 혹시 오렌지? 오렌지? 네, 어, 이렇게 해갖고 음, 넣어서 발향해요. 이렇게 음. 책상 위에, 그럼, 잠자는데 그 위에다가 놓고 음. 자죠. 야, 그러면 좀 어때요? 거기, 괜찮아요, 선생님? 그러면 훨씬 잠이 잘 와요? 그런 것 같아요. 그 향이 음, 좋으니까 예. 그거 수면에 괜찮네요. 월등히 예, 도움이 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선생님들 여기 숙면을 위한 아로마 테라피에서는 금방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라벤더, 마조람, 오렌지를 발향한다. 이거죠? 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 선생님은 숙면을 위해서 어떤 테라피가 좋을까요? 저도 자기 전에 보통 오렌지라든가 마조랑 세레니티 이런 오일들을 디퓨징하고요. 예. 그다음에 나 오늘 너무 좀 푹 자고 싶어. 그럴 경우에는 데티브 음, 오일을 음, 꼬리뼈에다가 좀 발라주고 음, 발바닥에도 좀 바르면은 음. 그래도 평상시보다는 좀 잠을 좀 자는. 그러면 이제 주무시기 위해서, 잘 자기 위해서 자주 신경을 쓰세요? 거의 매일? 어, 저는 거의 신경을 좀 쓰는 편인데요. 왜냐하면 한 5시간을 자더라도 음, 피하는 게 아니라 음, 약간 잤다가 또 뭔가 깼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좀 피곤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거의 할 때는 습관적으로 이제 디퓨징 같은 거는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음. 자, 그러면 선생님 노력하고 계신데, 또 불구하고 이제 LDL이 조금 높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선생님 좀 잠자는 거 말고 더 해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선생님께서? 운동을 좀 하면은 음. 하고 나면은 좀 잠이 잘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검진표를 보니까 운동을 12번 한다고 일주일에 써져 있던데? 운동 열심히 하고 계신 거 열두 아니에요? 번. 음. 그때는 그냥 헬스 같은 거를 가볍게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선생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 말고 그 4년 전에 지금 검사한 거잖아요. 예, 네네. 그때는 운동을 열심히 하셨어요? 그때는? 그때는 그냥 보통 제가 음, 그냥 규칙적인 운동은 안 하고요. 네. 그때만 해도 제가 디퓨징 같은 거를 잘 적용하지 않았을 때거든요. 아, 아.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결과를 모르네요. 그죠? LDL 결과를. 지금은 이제 이번 12월 달에 한번 결과를 보면은 음, 그동안 그, 내가 어떤 비중을 하면서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 LDL 수치가 음. 떨어졌는지를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LDL 수치가 그렇게 한두 달 만에 떨어지진 않을 텐데. 더 올라갔을지도 몰라요. 네, 그럼 그럴 수 이제,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음식을 좀 조절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음식으로서는 뭐 만약에 그러니까 약간 이제 검사해봤는데 운동을 해도 또는 숙명을 취하려고 해도 약간 높았다 LDL이 그러면 우리가 음식으로 한번 조절해 본다면 더 추가로 선생님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그 LDL을 낮출 수 있는 음식 중에서 아시는 거 있어요? 선생님 좋아하는 걸 드셔야 될 거 어, 아니에요? 야채 같은 거를 좀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음, 즐기는 음식이 빵이나 쿠키 뭐 이런 종류였기 때문에 예. 그게 제 수치를 높이는데 한몫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아, 간식도 그렇고 항상 식사를 하고 나면 뭔가 음, 달콤한 게 땡기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음, 요즘은 이제 그런 거를 약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음. 잘 안 먹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야채를 많이 먹으니까 만성염증 수치가 내려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번에 그 검사를 한번 해보시고 나서 다시 한번 테라피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서로 상의해 보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 4년 전에 검사하신 거에서는 LDL이 좀 높았으니까 그런 경우는 LDL을 낮추려면 그러니까 감기는 개선을 위한 아로마 테라피를 하든지 아니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아로마 테라피를 하든지 아니면 숙면을 위한 테라피를 하던가 아니면 좀 음식을 좀 조절하던가 이제 그 정도만 해도 그 중에 아무거나 한두 가지만 잘 해도 훨씬 더 이제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엄청 심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은 제가 그 건강검진 그 평가표에서 나오는 걸 좀 한두 개 설명해 드릴게요. 자, 혈색소라고 하는 거는 뭘까요? 우리가 혈색소, 정 선생님 혹시 혈색소는 뭐다 기억나시나요? 네. 혈색소는 우리 혈액 속에 있는 적혈구를 어, 혈색소라고 하죠. 적혈구 속에서 그 색깔을 헤모글로빈, 나타내는 거. 예. 근데 산소를 이제, 운반하는 혈액은 음, 헤모글로빈. 예, 헤모글로빈이에요. 색소. 그리고 이제 혈액에서 산소 운반을 하는 거죠. 근데 혈색소니까 색깔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럼 피 색깔이 무슨 색이죠? 빨간. 빨강, 예, 왜 빨갈까요? 왜 빨간색일까요? 헤모글로빈, 헤모글로빈 때문에. 아, 그 속에 철분이 있어서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만약에 그 혈색소가 부족하다 그러면 소고기라든가 뭐 해조류라든가 녹황색 채소, 우유, 달걀 이런 것 좀 먹으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12 이상이 돼야 정상이에요. 근데 만약에 8보다 낮다 그러면은 이제 피가 없어 새고 있다, 출혈이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제 피가 막 여기 출혈이 있는데 뭐 설마 피가 나고 있는 상태를 발견하지 모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피가 막 코피가 나고 있던 어디서 나고 있다면. 근데 모를 수도 있어요. 장기에서 피가 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전에 보니까. 그리고 이 그 혈색소가 너무 많아서 생기는 병도 있대요. 너무 많으면은 간이 망가지고 또 뭐 다른 장기도 막 단계적으로 다 망가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자들은 혈색소가 너무 많은 병은 잘 안 걸린대요. 왜냐하면 생리를 하니까. 이거 혈색소에 대해서는 뭐 쉬운 거니까 다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혈청 크레아티닌이 있는데, 아, 이건 뭐냐면, 근육에서, 이, 근육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콩팥에서 이걸 거르느냐, 못 거르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높으면은, 몸에 문제가 있다. 아니면 심장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사구체 여과율은 뭐냐면, 신은 뭘까요, 신? 신은 신장, 그렇죠. 예, 신장이죠. 사구체는 그 신장 안에 있는 건데 이 사구체가 얼마나 여과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자 문제는 뭐냐면 앞에 맨 밑에 줄에 보면 EGFR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혈청 그 크레아티닌에다가 뭐를 막 곱하고 계산식을 해갖고 이것은 신사구체 여과율이 얼마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라서 그러면 이제 혈청 크레아티닌이 정확하지 않으면 이것도 정확하지 않겠죠, 그죠? 그렇지 않을까요, 선생님? 제가 지금 화면만 띄우고 얼굴을 서로 안 보고 하기 때문에 약간 좀 어, 낯설은데 네. 제가 그 녹화하느라고 얼굴을 이렇게 안 보이게 했거든요. 자, 혈전 크레아티닌 농도는 초기 신장 질환이 있으면 잘 모르고요. 신장이 엄청 심하게 망가졌을 때 그게 나타나는 거라서 선생님의 그 검사가 혈청 크레아티닌 농도도 괜찮고 신사구체 여과도 괜찮다고 나왔지만 신장이 엄청 건강하다 이건 이걸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안 좋아도 모르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네, 그러니까 병이 없다 이것만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이효소에 관한 건데 이거는 이제 다음에 하기로 하죠, 선생님. 술을 많이 먹은 사람들한테 이 수치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건 다음에 하기로 할게요. 그러면은